안녕하세요. 지한쌤입니다. 봉투 모의고사 이후로 영상 만드는 게 처음이네요.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 이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전화로도 들어오고 카톡으로도 들어오고 예, 그 카페에 채팅 같은 걸로 저한테 또 질문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냥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영상은 뭐 다른 질문들이 들어오면 또 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뭐 지금 오늘의 질문은 오늘의 질문은 제조번호랑 식별번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조번호랑 식별번호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둘이 도대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근데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진짜 제가 강의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각각의 정의부터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법령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법적으로 밝혀져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가져온 거니까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할 때요, 저한테 또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이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근거 없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법령에서 토시 하나 안 펴놓고 옆에 지금 법령집을 펴놓고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의할 때 저는 법령집을 펴놓고 합니다. 저는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부분은 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정의, 제조번호라는 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나와요. 제2조에 보면요. 제2조에 20 몇 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0 몇 번인가 20 몇 번의 제조번호라고 나와요. 이건 일정한 제조 단위분에 대해서 제조 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다. 이 뒤에는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것만 보니까 배치 번호라고도 한다. 로트가 배치죠. 배치. 그리고 그런 제조 단위를 이제 배치, 로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 단위분 이거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한 냄비에다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미역국 4인분을 끓였습니다. 근데 제가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동생도 주고 저도 먹었어요. 그러면 한 냄비 안에서 지금 4개가 나왔죠? 그럼 이거는 제 국그릇에 담긴, 미역국이랑 아빠 국그릇에 담긴 미역국은 사실 똑같은 거죠. 왜냐면 똑같은 거에다가 끓였으니까. 똑같은 냄비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같은 제조 단위라고 보는 거고요. 같은 냄비 안에서 나왔다면 같은 제조 단위. 그러니까 같은 가마에서 나왔다. 같은 가마에서 나온 그런 화장품. 그럼 100kg를 했다. 그럼 그걸 50ml로 소분을 쭈쭈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소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균질성을 갖는 것들이다. 그래서 걔네들을 같은 제조 번호로 묶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조 번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제조 단위, 그러니까 똑같은 제조 단위 분에 대해서 똑같은 번호를 매기는 거죠. 이게 제조 번호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화장품에 문제가 났다.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자꾸 미역국이라는 단어가 안 떠올라. 미역국을 드시고 배탈이 나셨다. 그러면 전수조사 해야 되겠죠. 엄마도 위험할 수 있고, 저도 위험할 수 있고, 동생도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에 끓인 미역국, 다음날에 다른 냄비로 끓인 미역국을 제가 또 먹었어요. 근데 어제는 세 사람, 엄마, 아빠, 동생만 드시고, 그리고 다음날에는 저가 새로 다른 제조 단위로 끓인, 다른 다른 냄비에서 끓인 미역국을 먹었어요. 그럼 그 미역국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왜냐 다른 냄비로 끓였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제조번호가 예를 들어서 아빠 국그릇이 잘못됐다. 아까 아빠의 미역국이 잘못됐다. 그러면 똑같은 제조번호를 가지는 제 거, 엄마 거, 동생 거 이렇게의 미역국을 다 회수해가지고 전수조사하는 이런 게 이제 제조번호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제조번호 안에는요 이렇게 몇 월 며칠에 몇 번 가마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제조 관리나 출하 또 그동안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죠. 공정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 같은 걸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번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일정 제조 단위 분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제조 번호는 누가 매기겠어요? 제조업자가 매기겠죠. 화장품 만드는 사람이 매기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화장품을 직접 만드니까 미역국 끓인 사람이 매기는 거죠. 매기는 거죠. 이렇게 엄마 밥그릇에다가도 1번, 제 밥그릇에다가도 1번, 아빠 밥그릇에다가도 1번. 그러니까 1번 냄비에서 끓인 미역국이다라는 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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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런 식으로 매기는 거죠. 이게 제조 번호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만든 사람이 매기는 거지. 화장품 제조업자가 매기는 걸 제조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이거 누구랑 관련된
사항이었어요, 이거. 화장품 책판업자예요? 아니죠. 이거 화장품 제조업자랑 관련된 제조업자가 이런 것을 권장해서 이게 지켜졌으면 좋겠어. 제조업자들아,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해줘. 우리가 매뉴얼을 줄게. 이대로 안 해도 되지만 이대로 좀 권장할게. 이게 이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아니에요. 예, 법제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그 식별번호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제조번호랑 식별번호의 차이가 뭐냐? 식별번호라는 건요,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하고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하고 원료의 제조번호와 혼합 소분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걸 모두 담아낸 거예요. 식별번호 안에 제조번호라는 말이 들어가네요. 지한쌤, 이거 뭔 소리죠? 얘가 그럼 얘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식별번호는, 자, 보세요.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려면 화장품의 내용물에다가 플러스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에 플러스 내용물을 섞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죠. 이 세 가지가 맞춤형 화장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은 내용물에 내용물을 섞거나 내용물에 원료를 섞거나 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 내용물이 뭐예요? 이 내용물이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미역국인 거죠.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미 제조 번호를 부여받은 그런 화장품 제조업자가 만든 그런 거죠. 그런 화장품인 거죠.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용으로 벌크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에는 제조번호를 안 쓰나요? 아니에요. 모든 화장품에 제조번호 들어가야 되고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납품할 목적으로, 물론 납품 안 되죠. 제조업자는 납품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책판업자를 중간에 끼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그러니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나 맞춤 화장품에 쓰려고 내용물이 필요해. 벌크 제품이 필요해. 책판업자야 도와줘. 이러면 이제 책판업자가 알았어, 나한테 맡겨 해가지고 책판업자가 제조업자들을 수소문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자한테 이제 문의를 하는 거예요. 제조업자야, 너 내가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한테 납품 의뢰가 들어왔어. 맞춤 화장품 판매할 때 내용물로서 화장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해줄 수 있니? 했을 때 이제 제조업자가 오케이 콜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제조업자, 화장품 제조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용 내용물 벌크를 만드는 거죠. 그 벌크에도 제조번호가 당연히 찍혀있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화장품 제조업자가 만드는 거 다 제조번호 찍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조번호를 부여받고 맞춤형 화장품용 벌크를 화장품 제조업자가 만들었어요. 그럼 화장품 제조업자가 만들면 이걸 바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느냐?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책판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조번호를 부여받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만든 맞춤형 화장품용 벌크 화장품 내용물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받아와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거죠.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용 화장품 내용물을 받았다. 그죠? 그럼 지금 방금 말한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을 받은 거예요. 납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물에도 제조번호가 쓰여 있을 거예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만들어진 그 내용물을 바탕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자기 밑에 있는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 아니면 자기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자기가 직접 만들든, 여튼 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내용물에다가 다른 내용물을 섞거나 이 내용물에다가 다른 원료를 섞겠죠. 그런데 이 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을 섞거나 내용물에 원료를 섞으면 그 최종 제품은 맞춤형 화장품, 최종 맞춤형 화장품은 이 혼합 소분에 사용되었던, 아까 전에 사용됐던 그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받았던 그 맞춤 화장품 내용물, 그 내용물에 제조번호 적혀있다 그랬죠. 그 적혀있는 제조번호에 대한 기록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조번호뿐만 아니라 원료도 제조번호가 있겠죠. 원료에 대한 제조번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 각각의 뭐 사용 기한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기록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 번호만 입력하면 이것들이 그 전산상에 딱딱딱 해당 맞춤 화장품에 사용된 내용물은 땡땡 제품의 땡땡이며, 그 내용물은 납품받을 때 제조번호는 뭐라고 적혀 있었으며, 뭐 그 원료는 뭐뭐이며, 원료의 제조번호는 뭐뭐뭐였으며, 혼합소분 기록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루어졌으며, 이 기계를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어떤 번호만 입력하면 따다다닥 나와야 돼요. 그렇게 부여한 번호가 식별번호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즉 식별번호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매기는 거다. 제조번호는 누가 매긴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매긴다. 식별번호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매기는 거다. 즉 둘은 똑같다 다르다?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 예, 이 얘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 그런데 그럼 이 식별번호에 뭐가 들어간다? 이 맞춤 화장품에 쓰인 내용물의 제조번호랑 맞춤 화장품 혼합에 쓰인 원료의 제조번호 뿐만 아니라 혼합 소분 기록 같은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추적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다 들어간다, 식별번호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알겠죠? 제조번호랑 식별번호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둘은 크게 뭐 이렇게까지 비교를 한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시험에서. 그런데 하도 여러분들이 깊게 파시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이제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냥. 자, 그럼 조금 아까 전에 자세히 알아본 내용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 맞고요. 제조번호란 균질성을 갖는 동일한 배치 단위의 화장품에 매겨지는 번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즉 화장품 제조업자가 매기고요. 제조업자가 매겨진 이런 화장품 제조 번호를 이렇게 매긴 화장품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를 통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내용물로 납품을 이제 받는 거예요. 즉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이미 제조 번호가 이미 매겨진 화장품 이거 어떻게 하냐? 화장품 내용물 화장품 내용물 화장품 내용물을 맞춤 화장품 베이스로 납품 받는 겁니다. 이거고요. 식별번호란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이미 제조업자가 제조 번호를 매겨서 책판업자에게 판매한 화장품을 납품을 받겠죠. 이제 맞춤 화장품을 만들려면. 그래서 이를 맞춤 화장품의 내용물로 삼아서 맞춤 화장품을 조제할 거예요. 그럼 맞춤 화장품은 1대1 니즈를 충족시켜서 조제하는 거니까. 그쵸. 이제 1대1로 그 소비자들의 이제 기호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품받은 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이나 원료를 혼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런 맞춤형 화장품에는 원칙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식별번호라는 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귀찮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들이 귀찮아서 그냥 납품받았던 제조번호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용물에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내용물의 원료를 혼합하는 경우가 아닌 납품받은 내용물을 소분하는 이런 단순한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미 납품받았던 내용물, 납품받은 내용물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조번호를 매겼으니까 번호가 적혀 있겠죠. 그래서 이 제조번호가 이미 매겨진 내용물을 소분하는 거니까 결국은 똑같죠. 똑같은 제조번호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똑같이 매기기도 해요. 그래서 제조번호랑 식별번호를 크게 구분을 안 짓는 요즘은 좀 그런 트렌드입니다. 저 이런 건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가 답변을 받은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식별번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식별번호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혼합소분 시 사용되는 내용물. 선생님, 이 내용물은 누가 주는 건데요? 이 내용물 누가 줍니까?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 책판업자한테 팔았고, 화장품 책판업자가 그 내용물을 마판업자한테 또 판 거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그냥 중개업자인 거죠. 이런 거죠. 어떻게 짜가지니? 그래서 혼합소분 시 사용되는 내용물의 제조번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혼합소분 시 사용되는 원료의 제조번호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혼합소분 기록이나 내용물 및 원료의 상세한 정보들, 이런 것까지도 맞춤형 화장품 식별번호에 들어간다 이거죠. 비교를 해보자면 제조번호랑 식별번호, 그럼 이런 번호를 실제로 매기는 자는 누구냐? 화장품 제조업자겠죠. 제조번호는. 식별번호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겨지는 것, 제조번호는 어디다가 매기냐? 동일한 제조 단위분의 화장품에 매기죠. 이 화장품은 맞춤형 화장품한테 가면 내용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제조번호는 어디에 매기냐? 동일한 제조 단위분의 화장품에 매겨진다. 이렇게 화장품 제조업자가 매긴 제조번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매겨진 이런 화장품을 맞춤 화장품 벌크용으로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책판업자를 통해서 마판업자가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 그 내용물에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매긴 제조번호가 적혀 있겠죠. 그런데 그 상태로만 파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용물만 팔진 않잖아요. 맞춤 화장품이라는 게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내용물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건데, 뭐 합치거나 하는 건데, 합쳐진 상태 이후에
번호를 또 따로 매겨야 되겠죠. 그게 식별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겨지는 거 어디다가 매겨지냐? 맞춤형 화장품에 매긴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납품받은 화장품 내용물에 내용물이나 원료를 혼합한 맞춤형 화장품이나 아니면 내용물을 소분한 맞춤형 화장품에 매겨지는 게 식별 번호다. 즉 엄청 간단히 말하면 화장품 제조업자가 자기가 만든 화장품에 매기는 게 뭐냐? 제조번호. 맞춤형 화장품에 매겨지는 번호가 뭐냐? 식별번호. 이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외워야 돼요, 선생님? 너무 헷갈리는데요. 제가 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질문하실 것 같아서 식약처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 식별번호를 제조번호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굳이 이게 크게 이렇게 비교를 하진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별번호를 제조번호로 그냥 한다. 얘네 둘은 그냥 비슷한 걸로 본다. 이거거든요. 같은 걸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냥 제조번호라고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에 들어갈 내용, 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제조 번호가 있잖아요. 뭐 판매량, 뭐 판매 일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조 번호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사 판판 뭐 이렇게 외우시던데, 판매 내역서에 들어가는 거, 그쵸? 뭐 그 사용 기한도 있어야 되고, 뭐 제조 번호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한 쌤, 법령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 내역서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첫 번째 제조번호, 두 번째 사용기한, 세 번째 판매량, 네 번째 판매 일자.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지한쌤, 법령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제조번호를 적어야 된다고 나오니까 그럼 그냥 제조번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조번호로 알고 계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뒤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에 괄호치고 뭐라고 나오냐면 제조번호라고 해놓고 괄호 쳐놓고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 식별번호를 제조번호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이 소리는 뭐냐? 식별번호랑 제조번호는 그냥 같다고 식약처에서 보지만 식별번호랑 제조번호는 엄연히 다른 거기도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식약처에서 답변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엄밀히 따지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 제조번호란 제조업자가 균질성을 갖는 동일한 배치에 부여하는 번호를 제조번호라고 하고요. 식별번호라는 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따라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그래서 제조번호랑 식별번호가 같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제조번호 안에 식별번호가 포함되냐, 식별번호 안에 제조번호가 포함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조번호랑 식별번호는 각각 다른 개념이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법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의 식별번호를 제조번호라고 한다.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관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주관식으로 나오면 주관식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번호가 뭐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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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이거는 제조번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번호는 번호인데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럼 식별번호인 거예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매긴다. 식별번호. 제조업자가 제조 단위 분해한다. 제조번호.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겁니다. 일정한 제조 단위 분해에 따라서 이런 일정한 제조 단위라는 말 나오면 제조번호. 식별번호에는요, 제조 단위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조 단위라는 건 이미 제조업자가 알아서 하는 건데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가 아니죠. 조제죠. 따라서 뭐 일정한 조제 단위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조 단위라는 말 안 나옵니다. 식별번호에는. 그래서 제조 단위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제조번호. 근데 이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말이 나온다. 맞춤형 화장품 번호, 혼합 소분 기록 추적 번호, 뭐다? 식별번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저한테 질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강의로 한 번에 끝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시험 얼마 안 남으셨죠? 화이팅 하세요. 항상 제가 응원합니다.